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실무TV입니다. 이번 사고는 너무나 확실한 100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차로 변경 사고는 100대형이 없다는 형식적 지식과 매뉴얼대로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자칫 잘못 대응하면 덤태기를 쓸 수 있는 실무사항일 때 여러분이 운전자나 실무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차로를 운행하는 뿔박버스가 우합류도로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해 가다가 승용차가 좌측으로 진입하면서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쟁점은 첫째, 뿔박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 완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또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한 시점과 버스가 인지하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이 쟁점이 되겠죠. 그 쟁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여러 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3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사고의 쟁점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영상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은 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 시점에 1차로에 진입 완료를 했고 같은 선으로 계속 유지해서 진입하고 있죠. 이미 1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는 건 항상 상대성이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바퀴나 차체의 일부분이 차선을 넘어서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가 차로 변경 의사표시를 타 차량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이 선 기준점을 넘어오는 이 순간부터 불박 차량 운전자가 승용차의 차로 변경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한 증거들을 가지고 반드시 사고 현장 조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퀴의 틀어지는 형태가 회전하는 형태로 보이죠. 또 충돌하는 자세가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고 현장 약도입니다. 영상을 분석한 포인트와 기본 조사로 나누어서 현장 조사를 하면 됩니다. 원안에 있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승용차가 6m 앞에서 차로 변경을 했습니다. 차선 길이가 3.5m고 차선과 차선 폭은 직전에는 4.7m, 그 뒤에 거는 5.2m가 됩니다. 차로 폭은 각각 1, 2차로 3.5m입니다. 횡단보도 끝에서부터 충돌 지점까지 25.6m고 먼저 소장을 받고 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검토하는 것은 필수고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청구 원인을 분석하여 주장 내용의 근거와 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원고 측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급차로 변경한 사실은 부인을 하고 차로 변경 사고는 쌍방과실이라는 형식적 지식에 의한 기계적인 지장일 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피고 답변은 사고를 분석할 때 그 순서는 첫째, 가장 먼저 사고 영상을 분석하여 쟁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영상 분석한 내용과 현장에서 실측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영상 분석을 통해서 급차로 변경 시점에 피고 버스의 위치, 거리, 시간, 속도 등 이 사고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입니다. 사고 지점은 제한 속도가 60km 도로이지만 피고 버스는 55km의 속도로 운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이 무엇인가 파악이 돼야 되겠죠. 원고 차량의 차로 변경임을 인지할 수 있는 기준점은 바퀴나 차체의 일부가 차선을 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피고버스가 인지한 시점에서 원고 차량의 차로 변경 예견과 회피를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겠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당시 속도와 시간과 거리가 근거가 돼야 되겠죠. 영상 분석한 내용하고 쟁점 사항을 파악했으면 영상에서의 기준점을 가지고 실측을 해보니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차선을 넘은 그 시점이 피고 차량 6m 전방이고 충돌 1.5초 전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원고 차량이 충돌 0.5초 전에 타이어가 꺾인 각도 및 충돌하고 나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고 최종 정지를 하였기 때문에 버스가 승용차를 충돌할 때 충돌 힘의 방향은 운동량이 큰 버스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원고 차량이 차로 변경하였다면 충돌 후 중앙선을 넘지 않고 동일 차로 내에 정지하는 것이 통상적인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원고 차량의 타이어 방향이 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 쪽으로 꺾여 있었고 속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차량이 충돌 후 물리적 현상에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피고버스가 55km의 속도로 주행을 할 때 정지하는데 최소 3초와 약 34m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는 인지반응 시간 1초 동안 공주거리는 15.7m가 됩니다. 제동거리는 약 19m 소요가 됩니다. 또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와 중앙분리대 봉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며 봉 설치가 종료된 지점이고 황색 2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회전하기 위해 피고 차량을 확인치 않고 급차로 변경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 가소 1702934 구상금 청금 사건이고, 이렇게 100대 0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상 분석과 그 분석을 근거로 상식적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수치화가 필요합니다. 면밀한 사고 현장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입증을 하였고, 또 소송 대리인 간 송무 담당자가 대응을 잘한 결과 100대 0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실무TV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찾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